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자, 47페이지입니다. 기본서는 47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 오늘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여기 볼 차례인데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 부동산 취득 시부가 되는 세금, 또 보유 시부가 되는 세금, 양도시 처분 시부가 되는 세금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취득 시부가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부가 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출제되는 테마들 제가 소개해 드렸고, 또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 또 출제 비중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 조세 기초이론에서 우리 조세의 의미 특징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지금 2월달이나 3월달에 오셔가지고 세법 우리 1월달 기본이론에 조세 총론 부분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강의를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용어를 한번 좀 조세 총론을 통해서 1월달 강의에 용어를 익히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용어를 익히지 않고 그 조세 총론 부분 강의를 안 듣고 오시면 계속 그 심화이론에서 또 모르는 내용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 2월달 강의만 반복해서 듣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강의는 3, 4월 강의에서도 시험에서 1, 2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것만, 배경적인 거 생략되는 거지, 그 용어 설명 생략되는 거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3, 4월, 5, 6월 계속 시험 잡할 때까지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 반복되니까 1, 2월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복습하지 마시고 3, 4월 강의를 들으면 자동으로 다시 복습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서 3, 4월 강의를 들으시고, 또 1, 2월 달에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배우기 때문에 꼭 3, 4월 강의를 수강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이런 것들을 한번 특징 읽어보시는 건데,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요거 하나였죠. 납부 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로서 분할 납부라는 게 허용되고, 허용되는 세금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허용되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요? 재산세만,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허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재산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허용됩니다. 물론 이제 뭐 농어촌 특별세와 법인세도 허용이 되지만, 제가 일단은 여기서 이번 수는 생략했고요. 이 정도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으로 해서 허용 여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취득세 물납이요? X, 등록면허세 X고,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고, 양도소득세 X입니다. 상속세 물납이요? O 허용되고, 증여세 물납이요? X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좋습니다. 분할 납부는 자, 취득세 OX예요. X고,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죠? 물납, 분할 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 재산세, 분할 납부요? O고, 종합부동산세 O, 양도소득세 O, 상속세 증여세 O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분할 납부는 허용되는데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는 건데, 자, 조세 분류요. 시험에는 가끔씩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표시 하나 했었고요. 조세 분류. 자, 그랬을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자, 세금부가의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은 지방세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먼저 국세, 그 다음에 지방세를 분류했는데, 그럴 때 이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취득세.
자, 취득세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특광도가 과세주체입니다. 특별시광역시도 줄여서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과세주체가. 근데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과세주체가 틀려요. 어떤 애요? 지방소득세만. 지방소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 그래서 얘네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전부 다 얘네들은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다만 도가 있는 곳에서 자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는 특광도 이런 거.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그냥 생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특광 시군세이긴 하지만 하여튼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는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시면은 물론 이제 국세지방세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을 때 지방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국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문제 푸실 때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5가지가 있었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교, 농, 찌 이렇게 해서 5가지.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찌 어떤 게 찌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요번에 올해 2021년도 올해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세금이 이렇게 세목 이름이 바뀌었는데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분, 얘 재산세 친구. 그래서 얘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물납품, 한납품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재산세가 나와 있으면 누구도 같이 나와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같이 나옵니다.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 선박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그냥 얘네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건데 참고적으로 또 보시면 되고요. 예, 소방분, 그 다음에 특정자원분, 시설분이요. 그 다음에 우리 세목별로 세율구조,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냐,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냐도 공부했는데 어떻게 외웠습니까? 비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재산세 비누, 종부세 비누, 양도세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종전까지는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법인의 경우에 3%, 6% 이렇게 비례세율 정도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누라는 거 얘도.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 부가세 배웠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다보다 독립세입니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부가가치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독립세고 줄여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뉘집 자식이냐. 항상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 보면 족보 떠올려야죠.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족보 뉘집 자식이에요. 지방교육세?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이런 것들 잊지 마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5개 본세, 독립세와 그 부가세인데 처음부터 막 어거지로 외우려면 힘들어요. 강론 다 한 2바퀴 돈 다음에 이제 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외워집니다. 취득세, 부가세 먹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이 있든 없든.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근데 납부할세가 20%래요. 아직 세율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에 20%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등록면허세는 농특세가 부과되고 감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외워둔 게 있었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농이니까 종부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종농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부가세 먹은 있어요? 없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이게 옛날엔 부가세였다가 지금은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소득세액의 10% 부과된다거나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보다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에서 신고할 때 여태까지는 같이 소득세액의 10% 말하자면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계산. 그러면 자동 계산이에요.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항상 얼마예요? 10만 원. 이거 자동 계산해서 세무서에 같이 냈었는데 이제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어디? 지자체에 따로 신고 납부합니다. 이게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법인세에 대한 이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개인지방소득세, 얘는 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 빼놓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나중에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요약집에서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그럴 때 우리 일단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틀을 딱 잡아야죠. 취득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 보유세 삼총사 이거 세 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세 삼총사 세 가지,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거 틀을 딱 잡고 이제 동시부과되는 애들, 그래서 동시부과되는 애들만 따로 뺐는데 제가 머릿속에 세개라고 하는 방식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인지세, 인지세. 근데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우승 씨의 시도를 읽어드렸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이 있었죠? 하나 알려주면 겨우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알고 시간 지나가면 까먹고 그러다가 합격해가지고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수험생, 그죠? 이런 수험생이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이고 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어제 강의한 곳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수강생 그 30대 보니까 여성 수강생인데 직장 다니다가 휴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월 달에 처음 왔대요. 근데 3월 달에 처음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언제 왔냐고 그랬더니 3월 달에 처음 왔는데 여태까지 수업 들은 내용 저 이해 안 가는 거 없이 다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깜짝 어떻게 처음 왔는데 다 이해가 되냐고 그랬더니 3월 달에 왔는데도 지금 그 심화 강의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수험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다 이해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수험생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수험생은 어떻든 간에 제가 알려준 거를 겨우 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는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처음 왔는데도 똘똘한 수험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수험생들. 자, 그 사람들 하여튼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우리 배웠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중요하고 작년에는 이 징수 방법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조세 용어가 나왔는데 그건 또 뭐 그런 식으로 용어를 또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먼저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아요? 가산세. 우리가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고? 가산금. 이겁니다. 지방세는 가산금. 자, 하여튼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예요.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얘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 납세무자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 주체. 자, 과세관청에서 다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요 가산세를 여기다 합해가지고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산세 20만 원이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 합쳐서 120만 원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고지서 발부되는데 납부기한이 있었겠죠?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적용됩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거기서 발부돼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고 여기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순서상 이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예를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이제 바로 납세금 확정해서 이게 바로 그대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원칙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없어졌네. 자, 그래서 이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는 뭐라고요?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잘 모르겠으면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날라온 거 수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반드시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되냐를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징수, 정부부가세 방식 그 전에 주민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따가 이제 오늘 주민세 계속 나와요. 네, 주민세가 뜬금없이 나오는데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징수 방법 국세 정부부가세인데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징수 국세 정부부가세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나쁘게 안 있었겠죠? 나쁘게 안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이고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가산금과 국세는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하고 가산금을 통합해서 납부지원 가산세고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가산금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는 국세 딱 하나만 기억해도 되는데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가세,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결정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부가세는 세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그랬고요. 종농이 농어촌특별세 같은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냥 본세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납부지원가산세라는 거요. 국세는 납부지원가산세가 작년에 도입이 되는데 지금 지방세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명칭만 납부지원가산세로 지방세는 바뀌었는데 그냥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국세는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 헷갈린다고 해서 두 개 통합시켰죠. 네, 그래서 자, 종전의 가산금 거기서 날라왔는데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중가산금 적용되던 거. 국세도 이 규정이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 10만 분의 25 적용되던 거 두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했어요. 통합해가지고 뭐가 신설됐다? 작년부터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종전에 신고 납부하는 국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하고 가산금을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납부지원가산세로. 그래서 원래는 종전의 가산금은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여기에 납부지원가산세로 국세 통합되면서요. 고지서가 발부될 때 3% 깔아놓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0.75%를 갖다가 요거 합쳤습니다. 우리가 0.02% 곱하기 30이라면 이게 0.75%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통합해가지고 그냥 국세는 납부지원가산세가 0.75%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통합된 거 자 1일 0.02%로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해서 국세는. 그 다음에 특별징수 방식도 있었죠.
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지방세는 뭐라고 하고? 특별징수. 국세는 뭐라고 하고? 원천징수. 자, 징수 방법. 작년에 이걸 시험에서 물어봤었는데요. 자,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다만 특이하게도 이제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었었고요. 그럴 때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지만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도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배웠었습니다. 가산세. 자, 그래서 특징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고, 얘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법령에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킨다.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120만 원 나라고 보낸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배웠고,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종전에 지방세도 명칭은 바뀌었어요. 그냥 납부지원 가산세라고. 근데 이게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종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원 가산세로 바뀌었다. 어떻든 간에 뭐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2% 적용됩니다. 이거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고요. 국세나 지방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그 가산세 종류는 이렇게 구조가 같습니다. 자, 근데 틀린 것은 이제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가, 자, 종전에 아까 봤다시피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1% 요거하고, 또 고지서가 발부될 때 3% 깔아놓는 거 요거하고,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원 가산세 신설이 됐죠. 자, 근데 요거는 끝까지 버티면 납부지원 가산세는 5년을 초과하면 몇 년까지만? 5년까지만. 그 다음에 체납한 국세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요거요. 그 다음에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서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서신고 10% 깔아놓고 1일 0.02%로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 명칭만 납부지원 가산세로 바뀌었는데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그죠? 굉장히 표정이 침울해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해져. 그러니까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고 뭐만? 말이 헛나갔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뭐가?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따라서 신고 납부할 때 그 본세 독립세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농특세도 여기 똑같아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얘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세에서 이미 부과했는데 얘들까지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그랬어요. 자,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니까 가산세 취득세랑 똑같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하니까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고요.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3% 깔고 1일 0.02%.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때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없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1일 0.0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상금 규정, 지방세만 있는 거라고 했어요. 국세는 가상금 규정이 납부정가산세로 통합이 되는데 지방세만 있죠.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을 때요. 특징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가상금인데, 자, 연체이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세에 포함하지 않고요. 또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생각했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상금 종류요. 고유세액, 지방세 가상금, 고유세액 기재된 납부기간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요. 찬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요. 또 같은 고지서에 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다. 재산세, 고지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병기되어 있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납세 고유소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가산세, 가상금 비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종합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때 지방세 우리 그 금방 다 배웠네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기한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일일 0.02% 납부불성실 가산세, 즉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국세 똑같아요. 양도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국세는 신고기한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일일 0.02%요. 똑같습니다. 구조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 구조가, 지방세, 국세가요. 근데 이제 보통 징수나 정부가 세는 세금은 차이가 납니다. 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지방세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고? 가상금. 국세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국세에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 딱 지나면 일반 가상금 3% 깔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월별로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5년이죠, 60개월. 그 다음에 찬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국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납부기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얘는 국세는 차이가 나죠.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5년까지. 찬합한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데,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가격 얼마요?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취득가격이 얼마? 50만 원. 과세하지 않으니까, 이하니까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아래로. 자, 근데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금액 나오면 얼마? 자, 1억 5천만 원.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면적 금액만 한번 알아둡니다. 주민세. 자, 그 다음에요.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고지서 장당세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아직도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질문하시는데, 사람마다 이게 다 이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뭔가 자꾸 올바른 저기를 방해하고 있게 되는데,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소액징수면 적용되는 세금들. 그 다음에 우리 그 등록면에서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혜라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준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오히려 등록면에서의 세기 6,000원 미만 나왔다. 자, 계산했더니 4,500원 계산됐다. 얼마?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에서의 세기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주차인데, 여러분요, 교재는 여러분 47페이지입니다. 기본서 47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한번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자, 47페이지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요. 펴놓으시고 여러분 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있잖아요. 여기 봅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무라고 하는데, 납세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무는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학자들이 납세무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취득하는 때.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는 과정을 거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근데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항상 떠올립니다. 그래서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자, 취득세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쉬운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예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자,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세금 납부하면 납세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부과하는데, 과세 기준일. 자,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을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이요. 그래서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지가 문제가 돼서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갑이라는 사람이 2월 달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 팔고, 을이 그것을 사서 5월 달에 병한테 팔고, 병이 그것을 사서 10월 달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럼 당연도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그래서 과세기준일의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과세기준일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는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요. 자, 납세무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는 건데,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이 과세주체가. 그래서 우리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자,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등이요. 자동차세나 주민세,
일부도 여러분 집으로 고의서가 날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결정할 때 물론 확정됩니다. 하여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물은 소멸합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물론 이거 한 가지 더, 국세에서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는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게 정부가 세는 세금은 어느 때? 결정할 때 확정되고요.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자가 무신고, 신고 안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요?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신고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아닙니다.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예요. 신고 없을 때가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지.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멸 28회 때 나왔고 성립 29회 때 나왔고 30, 30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은 올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 일단 교재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넘어가시고 납세무 성립 및 확정 별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과 관련한 그 얘기들은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49페이지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지방세, 국세로 납세무 성립식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제가 우리가 공부 편의상 몰아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또 같이 밑줄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요,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먼저 성립식입니다. 각 세목별로 어느 때 얘는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노원은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얼굴을 다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곳은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있죠.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서로 모르고 어떤 뭐 내 얼굴을 몰라서 인사를 안 하는지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서로. 그 보니까 얼굴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거 같아요. 익명성이 보장돼 가지고 이게 근데 그것도 눈 가리고 앙이지 요만큼 가렸다고 그래서 뭐 그게 전체 이게 모습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를 모를 줄 알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굴을 다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지. 마스크를 갑자기 딱 벗는 순간 그 얼굴인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 봅니다. 사람이 서로 표정을 보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래야지 그 서로 전달력도 그렇고 서로 교감이 더 이렇게 좋아지는 건데 서로 얼굴을 가리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취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적 들어가면 틀려요. 시험용이라는 게 그냥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아넣어 보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급밖에 권리를 역시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얘도 등기한 후 며칠 경과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요.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요. 그 다음에 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부는 재산세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얘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래서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똑같습니다.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그러면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같습니다. 근데 주민세가 일부가요. 주민세가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민세가 올해 명칭이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주민세가 균등분의 3가지 종류가 있었고 재산분, 종업분 그래서 5가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헷갈리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합을 했습니다. 개인분, 개인 균등분, 개인분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집으로 날라온 주민세 고지서 있죠? 시군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그 주소를 둔 세대주한테 자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통합해 가지고 사업소분으로 통일했습니다. 왠지 시군군에 이건 사업소 둔 자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재산이 꼭 있어야지 꼭 그 부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사업소분 주민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군군에 사업소 둔 자한테 부과하는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그 다음에 종업원분은 뭐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종업원분으로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에 혹시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교재에 균등분이나 재산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균등분은 뭐로? 개인분으로. 자, 재산분은 뭐로? 사업소분으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주민세요. 예, 사업소분과 그 다음에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냐?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강생분이 그 주민세 얘들 사업소분과 개인분 얘네들 주민세 과세 기준이 있는 것은 주민세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건가요? 하면서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주민세는 금방 아까 봤다시피 재산하고는 관계없어요. 시군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는 그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거고 재산이 없어도 시군군에 사업소 둔 자한테 사업소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그 사업주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재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과세기준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왜 과세기준을 두고 있냐면요. 자 보세요. 전입이요. 1월 달에 노원구에 전입 왔다가 5월 달에 전출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8월 달에 왔다가 12월 달에 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막 수시로 이렇게 변하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을 주민세를 부과할지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소도 계속 이게 뭐 개업했다가 폐업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1월 달에 사업 개시했다가 3월 달에 폐업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과세 기준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재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험에도 29회 때 옳은 곡을 나라에서 문제 나왔었고 자 시험에서요. 여기 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X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요? 7월 1일입니다. 얘네들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는데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사업소를 두고 있거나 시군구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면 그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할 것이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할 것이냐. 자,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면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년 내내 근로소득 발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사업소득 발생하고 소득세 신고하다가 1년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또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 보세요. 일정한 과세 기간을 두고 부과해요.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법인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부가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과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은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소득세요. 예.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랬을 때 얘는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같은 건 이제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11월 4월 예를 들어서 3월 14일 3월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소득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도 막 소득이 발생하니까 11월 11일 안 돼요. 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비로소 12월 31일이 되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죠.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납부할 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부할 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막 바꾸냐?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때이다 막 바꿔요. 아무리 꼬셔도 뭐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심화 과정을 처음 듣는 분은 양도세를 공부 안 하신 분은 지금은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갔다가 1, 2월 기본 이론 과정 같은 것을 공부했던 분들은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래요. 자, 그래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게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이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돼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걸 기억하고요. 그냥 소득세 과세기한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고요. 이거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조민세는 말씀드렸고요. 자, 또 보시면 지방세, 가산세입니다. 보세요.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아요? 가산세. 그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니까 언제예요? 취득하는 때. 예? 그렇잖아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어요? 가산세. 그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언제예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러니까 이거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그럼 그럴듯하지만 지방세 가산세 납세무 시기는 그 신고 납부 불성실한 그 세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겁니다. 그래서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들은 뉘집자식이에요. 부가세들이잖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부가세들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 따라가야죠.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말하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표현은 좀 지방세와 국세가 다르지만 의미는 하여튼 본세를 따라갑니다. 부가세다. 그래서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자, 그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겠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뭘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는 어느 때 아까 납세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1월 30일 똑같아요. 지방소득세도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 따라가고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저를 보셔야죠.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수시부가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올렸다 내려야죠. 다 같이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올렸다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버릇해야 돼 이게.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건 지금 글씨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교재에서 보고요. 자,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9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인데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요? 취득하는 때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거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 관계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요. 밑줄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뭐 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거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 밑줄이죠.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 지방 소비세는 부가세 줄 긋지 마세요.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니까 납세금 성립시기도 꼽사리 낍니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 기준인데 주민세 과세 기준인데 재산분 7월 1일 균등분 7월 1일 밑줄이요. 자, 균등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 옆에 개정안 나와 있는 것처럼 고칩니다. 상업소분과 자 개인분으로 이렇게 자 거기 밑줄 그시고 7월 1일 7월 1일. 재산세하고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지방소득세는 그냥 줄을 안 그셔도 돼요. 얘 소득세 따라간다는 거. 과세기는 끝나는 때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거. 몇 줄이요? 얘는 과세 기준이 언제요? 6월 1일 날 납세금 소입합니다. 재산세랑 똑같고요.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때 특정자원분과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구나. 이렇게 이때 납세금 성립하는구나.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방교육세 밑줄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 부가세니까 뭘 따라간다고요? 본세.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가산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종전에 지방세가 가산금 규정 폐지되고 납부지원 가산세 도입된다는 그 개정 안에 의해서 이게 책이 쓰여진 건데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 양가로 9번에서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요 5번까지 5번에서 6번 제목까지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요 제목까지 있잖아요. 요 제목까지는 삭제합니다. 제목까지는 삭제예요. 제목까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그냥 묶어서 삭제 표시하면 되고요. 삭제고. 그래서 개정이 이렇게 되려고 했다가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만 남겨놓냐면 51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서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여기만 밑줄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요거만 남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삭제입니다. 개정이 안 됐어요. 가산세 납세금 성립 시기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그래서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금 성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0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읽어보시면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원천 징수하는 때. 11번 밑줄이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밑줄이요. 그 다음에 국세 납세금 성립시기요. 양가로 1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칙적으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이요. 소득 얻은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소득 발생할 때 아무리 꼬시고 넘어가면 안 되고 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보충학습 납세금 성립 시기에서 2번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밑줄이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그래서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렇게 밑줄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읽어보는 거예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되는 때예요.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니고 상속 개시되는 때.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밑줄입니다.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금 성립합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죠. 문서 작성하는 때. 자, 눈 뜨고 이제 쉴 건데.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농어촌 특별세 밑줄입니다. 세법에 따른 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밑줄이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밑줄이요. 관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8번 국세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52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9번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고요. 밑줄. 그리고 53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 봅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거랬는데 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때. 아니고 어느 때입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 기출문제에서요. 29회 때 문제인데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제3분 주민세는 알아서 뭐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업소분. 제3분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요. 자, 사업소분 주민세로 고쳐놓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언제? 7월 1일 과세기준일 맞잖아요. 1번 정답이고 2번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뭘 따라가요? 소득세. 소득세 따라가니까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 돼야 돼요. 12월 31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따라가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뭘 따라가요? 본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돼야죠. 6월 1일. 4번, 5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납세무 확정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납세무 확정 여기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